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게 계세요? 경재야 빨리 와서 앉아봐. 뭐, 저 혼나는 건가요, 오늘? 오늘 이게 몰라도 무슨- 되는 이야기들 2편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아, 준비를 진짜요? 해서 아, 오늘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게 엄청 어두운데 암울한 이야기인가요? 암울하다면 암울할 수도 있고 또 밝다면 밝을 수 있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네, 알겠습니다. 2014년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돌려서 가야 되는데 이 2014년은 현대차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악몽 같은 한 해였다고 보면 돼. 왜냐하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주가가 27% 떨어졌고 네. 더군다나 그게 9월 18일부터 한 달 반쯤 뒤인 11월 5일까지 그때 한 달 반 동안 주가가 30%가 떨어졌어. 엄청 많이 떨어진 거지. 그거 현대차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우, 엄청난, 안 돼요. 마음 그러니까 아파요. 엄청 마음 아픈 한 해였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뭐 차를 못 팔았다 이런 건 또 아닐 것 같은데. 그치. 엄청나게 주가를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있었던 건데 그게 바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이 현대차가 한전 부지를 10조 주고 샀던 네. 그게 2014년 9월 18일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전이 본사 부지인 삼성동 부지를 내놨는데 이거를 현대차가 10조를 주고 산 거야. 근데 네. 시장에서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본 그쵸, 거고 사실 땅값이 10조가 될 수가 있나? 10조는 썼지. 그러면서 이때를 기점으로 현대차 주가가 6, 7년 동안 횡보를 했고 이제 올해 들어서야 조금 전기차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반등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한전 부지를 샀다는 거 자체가 현대차 6년 동안, 7년 동안의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어떤 요인, 트리거로 작용을 했던 정말 중요한 시점이었던 거지. 네네네. 삼성동이면은 강남에 되게 알짜배기 땅이잖아요. 근데 음. 그 부지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한전 부지라고 하잖아. 네네. 그러니까 한전 본사가 진짜 있었던 데였어. 한전 본사가 삼성동, 삼성역이랑 봉은사역 사이에 네.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한전 지금 나주에 나주에. 가 있잖아. 그때 이제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다 지방으로 이전해라 라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이전하는데 그냥 이전하는 게 아니라 땅과 건물은 다 팔고 내려가라 라는 게 이제 정부의 당시 지침이었어. 네. 그러니까 그 당시 2014년 11월까지는 한전이 나주로 내려갔어야 됐거든. 그러니까 한전 부지를 얼른 팔겠다. 그러면 입차를 할 때 딱 삼성이랑 현대차 이렇게 두 개만 있었어요? 한전이 내려간다는 거는 기정사실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돈 있는 곳들은 다 들여다봤다고 보면 돼. 왜 그랬냐 하면 이 땅이 일단 입지가 굉장히 좋아. 맞아요. 그 딱 완전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코엑스 바로 옆에 있고. 맞아 맞아. 그 역이 더블 역세권이잖아. 그리고 위치만 좋냐? 그게 아니라 부지도 굉장히 넓어서 여기가 79,300제곱미터래. 감이 안 오지? 근데 이게 축구장이 12개가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면적인 거야. 지금 강남에 그 정도 위치에 그 정도 크기를 가진 땅이 없고 네.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다. 음. 이런 인식들이 있어서 정말 돈 좀 있다 하는 기업들은 다 한 번씩 들여다봤다라고 보면 돼. 네. 그러면 그때 결국 이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회사는 어디였어요? 그러니까 다들 사고는 싶어 했는데 일단 재계 1, 2인 삼성과 현대차밖에 못 들어왔어. 왜냐하면 워낙 비싸서요?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땅값만 지금 조단이지. 네. 근데 땅만 사면 되냐? 아니면 그거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원래 있던 한전 건물을 부시고 다시 그 올리는 건물을 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짓는 데만 또 몇 조가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몇 조 원씩이나 되는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결국 삼성과 현대차 정도밖에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지.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라고 하면은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1, 2위를 다투는 엄청 호랑이 두 마리의 싸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경쟁도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치. 이거를 누구 하나 뺏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어떤 거야. 네. 왜냐면 일단 삼성 입장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 일단 우리가 한전부지가 어디 있다고 했지? 삼성동. 삼성동. 삼성동에 삼성이 들어간다. 마치 제가 그러니까. 한경에 있어한 그런 느낌인가요? 마치 그런 느낌이지. 그런 상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삼성은 이미 2011년에 한전부지 옆에 한국감정원 본사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미 사놓고 있는 상태였어.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우리가 감정원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었는데 마침 한전부지가 나왔어. 그럼 이거를 우리가 사서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면 굉장한 개발 이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들어갔던 거지. 네. 삼성은 뭐 이해가 돼요. 뭐 그 옆에 땅도 있었고 그다음에 뭔가 이름 값을 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럼 현대는 도대체 왜?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면 공장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고 뭔가 굳이 그 삼성동 땅을 사야 됐던 이유가 뭐예요? 현대는 오히려 더 엄청나게 사고 싶어 했어. 왜냐면 원래 현대는 그 뚝섬에다가 자기네 건물, 그러니까 계열사 건물을 다 모은 오피스를 짓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어그러진 상태였거든. 네. 그럼 서울에 현대차 그룹이 들어갈 만한 큰 땅이 어딨냐? 마지막 남은 데가 여긴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계열사가 다 떨어져 있단 말이야. 네. 일단 현대건설은 개동에 있고 현대모비스는 역삼에 있고 본사는 또 양재에 있고 그러니까 다 계열사끼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시너지가 하나도 안 나는 상황이었고 네. 또 그룹에 이제 위상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쵸.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짓고 싶은 거지. 마치 롯데처럼. 그랬던 건데 이 마지막 남은 강남의 금싸라기 땅 여기를 그럼 우리가 사서 이런 오피스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자동차 전시장도 만들고 또 상업시설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마치 정말 서울의 어떤 시그니처처럼 약간 잠실은 롯데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네.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현대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뭘까 저는 몰랐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뭔가 산재되어 있는 곳 하나로 뭉칠 만한 부지가 딱 그 삼성동밖에 없었겠네요. 더군다나 가장 강력했던 거는 정몽구 당시 회장의 의지였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지막 금싸라기 땅인데 우리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그 경영진 회의에서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회장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면 엄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게 의지가 확고하니까. 더군다나 관리의 삼성이잖아. 관리의 삼성이 얼마를 내서 얼마를 쓸까. 이게 굉장한 물밑 정보전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거지. 네. 일단 매각 공고가 나온 게 8월 29일인데 현대차는 이제 바로 나온다고 우리 바로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고 삼성은 9월 13일이 돼서야 우리 입찰을 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 아까 18일 날 그 입찰 결정을 했다고 했으니까 거의 약간 삼성은 기다리다가 막판에 그치. 좀 들어온 거네요. 그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엄청나게 치밀하게 조사를 했겠지. 그러면 직원 입장이어봐. 어떻겠어? 정말 알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통해서 네. 삼성 쪽에 뭔가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쵸. 정말 모든 정보전을 다 펼쳤을 텐데 근데 현대차에 이런 소식이 들려. 삼성이 8조에서 9조 정도를 쓸 거다라는 정보가 현대차에 들어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전 당연히 높게 써야 되니까 넉넉하게 10조를 씁니다. 이거를 만약에 못 해낸다. 그러면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네, 어쨌든 8조 9조를 쓰는 건 일단 소문이었는데 이것 자체도 그 당시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거였어. 왜냐면 이 한전부지의 공시지가는 1조 4,830억. 공시지가는 그랬고 감정가는 3조 3천억이었어. 근데 어쨌든 감정가보다는 조금 더 높여 부를 테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한 매각가가 한 4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안팎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8조에서 9조를 쓴다니 현대차에서 우리 무조건 산다. 그쵸. 10조를 간 거지. 문제는 10조가 그냥 10조 딱 사면 와 끝났다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10조짜리 땅을 샀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개발 비용이 있잖아. 맞아요. 개발 비용이 들어가고 또 사람이 우리 경제학에서 배우는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 네. 20조를 여기다가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썼을 때 얻을 수 있었던 것의 가치. 그래서 그때 막 20조짜리면은 뭐 공장을 몇 개를 짓고 막 맞아. 회사 어디 시총이 얼만데 니네 10조를 왜 맞아. 여기다 쓰니 이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로 우스갯소리로는 이걸로 소주가 몇 병이고 아반떼가 몇 대고 로또를 1000번 넘게 당첨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네. 것도 엄청나게 세간에서 화제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페라리의 당시 시가총액 그러니까 페라리라는 회사를 다 살려면 9조가 들었어. 이거 참. 엄청난 페라리는 정말 브랜드 가치가 네. 있는 회사잖아. 네. 근데 그 회사를 지분을 통째로 사도 9조야. 그리고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딥마인드 네. 거기가 당시 기업 가치가 1조였어. 그 회사 10개를 살 수 있었던 10개를 살 수 있는 가격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경쟁사라도 하기 좀 애매해진
테슬라가 당시에 이제 배터리 생산을 위한 엄청나게 큰 공장 기가팩토리를 한 5조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0조라는 게 우린 개념이 없잖아. 네, 너무 큰 액수니까요. 조 단위 넘어가면은 크다 이렇게만 네. 생각하는데 정말 이 10조라는 거는 현대차의 어떤 미래 사업 방향을 위해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거지. 그러면 진짜 삼성이 8조 9조 쓴 게 맞아요? 그럼 삼성이 얼마를 썼냐? 사실 사람들이 엄청 궁금하잖아. 네. 아무도 공식 확인해줄 만한 사안은 아니지만 네. 이 삼성전자의 고위 임원 발로 그리고 한전의 고위 임원 발로 후속 보도가 나오기를 삼성전자는 4조 6,700억 정도를 썼다. 이거는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야 이거는 승자의 저주다. 사간 사람이 오히려 안 되는 거다. 그쵸.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정몽구 회장도 어떤 비전이 있으니까 이 땅을 매입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 땅을 뭐 정말 부동산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정말 잘 뭐 전시장도 짓고 이것저것 오피스도 잘 구축해서 더 나은 밸류를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데, 좀 이렇게 현대차가 제시한 이런 방안들이 시장에서 잘 안 먹혔나 봐요. 어쨌든 제일 큰 건 사옥을 짓겠다는 거잖아. 아무래도 투자가. 대규모의 사옥을 짓겠다는 건데 이 삐까뻔쩍한 사옥을 짓는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닌 거고 네. 그리고 본업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투자는 그러니까 완전 직접적이진 않잖아. 맞아요. 간접적일 수는 있어도 네. 그러니까 뭐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 현대차 그룹의 위상 뭐 이런 거에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 시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군요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야.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당시에 현대차의 이미지가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달랐어. 그러니까 지금은 와 우리 제네시스 이쁘다. 네, 네. 디자인도 잘 빠지고 좀 신차를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잘 뽑아내는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현대차는 흉기차다. 그리고 현대차를 국내에서 사면 흑우다. 미국에서만 잘한다. 막 이런 인식들. 야 이거를 차라리 본업의 경쟁력이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래야 실적도 나올 텐데. 그런데 이거를 부동산에 써? 어떤 리포트까지 나왔냐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더 이상 성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부동산 회사입니다. 너네 부동산 개발하려는 거냐? 이거 그냥 PBR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거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던 거지. 근데 그러면 현대차 내부에서도 뭔가 책임 소재를 뭐 누구한테 준다 아니면 반응이 어땠어요? 아우 책임 소재를 정몽구 회장이 하라고 했는데 책임 소재를 어떻게 회장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못하잖아. 회장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벗을 수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장님 아닙니다. 뭐 이거 어떻게 회장님 내려오세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현대차에서는 당연히 요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이 강남에 2번 다시 없을 기회를 보고 산 거다. 네.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100년 앞을 본 투자다. 10년 노노함, 100년 앞을 본 투자임.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몽구 회장도 이거는 이제 후일담인데 거긴 이제 현대차는 알았을 거 아니야. 삼성이 5조도 안 썼다는 거를 알았을 텐데 그래 많이 썼으면 어차피 이게 한전은 공기업인데 나라로 가는 거 아니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다. 사실 그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2014년이면 아파트 가격은 그때 되게 저점이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거 아닌가요? 사실 성공한 거지. 왜냐하면 가치평가가 그 주변에 팔린 땅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 지금 14조가 된다는 거야. 우리 이거 10조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확 오르면서 이 땅이 14조짜리가 돼버린 거야. 물론 이제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추정 건데. 네. 다시 보니 선녀 같다 뭔가 이런 밈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의 의견, 그러니까 아까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제 가치주로 갔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좀 달라졌나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게 그럼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 그래 그럼 10조 그때 싸게 사고 샀네 잘 샀네 라고 평가를 할 만한 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잘못 산 건 그러니까 잘못 샀다라고까지 얘기도 하기도 어렵지만 그때는 틀렸고 지금도 썩 맞진 않다 이런 느낌? 왜냐하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네.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얘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그치. 그런 불확실성?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이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을 싫어해. 확실한 걸 좋아해. 정해진 미래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이 현대차가 10조를 당시에
한전부지에 넣었다라는 거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어. 정말 시장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이었는데 현대차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10조라는 돈을 부동산에, 그것도 시장과의 어떤 소통이 없이, 충분한 소통이 없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게 투자자들의 인식이었던 거야. 앞으로 돈을 막 많이 벌어. 회사가 막 현금이 막 쌓여 있어. 그럼 뭐해? 그걸로 다른 부동산 사면 어떡해? 맞아요. 뭐 이런 엉뚱한 데 거지. 투자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 인식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누구도 투자자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곳에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현대차 주가가 6, 7년 횡보를 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에는 사실 이런 요건도 있었다고 봐. 그러니까 투자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회사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던 거지. 그리고 변화는 2018년부터 사실은 생겼다고 봐.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한투증권 김진우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비정상의 정상화다. 2018년은 현대차의 비정상의 정상화된 해다. 이렇게 평가까지 했어, 애널리스트가. 왜 그러냐면 정몽구 회장에서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본격적인 리더십을 잡기 시작한 게 2018년이었고, 그러면서 경영진의 의사 결정, 또 투자 결정, 혹은 그 안에서 영업에 대한 결정 같은 것들이 애널리스트가 볼 때도 그동안은 시장과 소통이 너무 안 됐는데 이제는 말이 통한다 라는 게 정말 워딩에 있어. 정말 애널리스트들이 대놓고 그렇게 쓸 정도로 이제는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한다. 라고 쓸 정도로 리더십의 변화가 네. 사실은 다른 어떤 많은 의사 결정과 소통에도 변화를 미쳤던 거지. 경영자가 누군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례로 직접 본 거는 진짜 현재가 되게 딱 적합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에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들도 좀 이렇게 바뀌는 거 보면은. 근데 그러면 그 10조짜리 땅은 지금 근데 건물이 많이 안 올라와 있던데요. 삼성도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지. 네. 아무것도 없어. 언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흙막이 공사 중이라고 하고, 정말로 공사가 이제 건물이 올라가려면 이제 텃파기부터 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 7월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야. 이거를 사겠다고 한 게 2014년이었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 한다고 하면 8년 동안 냅두는 건데 현차 입장에서는 좀 빨리빨리 공사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 텃파기 공사를 하면, 텃파기 공사는 건물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몇 동을 짓겠다라는 게 다 확정이 되고 나서야 텃파기 공사를 시작을 할 수 있대. 근데 지금 현대차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현대차가 여기에 105층짜리 건물을 짓겠다, 정말 랜드마크를 짓겠다라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 10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정말 짓는데도 돈이, 고층 빌딩일수록 돈이 많이 들잖아. 그리고 그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현대차는 아까 말했지만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잖아. 투자의 약간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50에서 70층짜리의 건물을 한 두세 동을 짓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겠지. 그리고 짓는 것도 현대차 그룹이 다 돈 대서 짓는 게 아니라 좀 투자를 받아가지고, 뭐 건축비 같은 거 이제 투자를 받아서 공동 개발을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비용은 좀 낮추고 그걸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 어쨌든 완공은 2026년을 목표로 이렇게 개발을 조금 텃파기를 미뤄도 어쨌든 완공 계획은 2026년으로 잡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현대차가 계획을 바꾼 직접적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리더십의 변화가 제일 클 것 같고, 현대차가 2018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랑 대화를 한 게 있어. 그러니까 그 IR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부동산 투자, 10조짜리 투자가, 과거의 투자가 현대차의 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돈으로 제네시스 브랜드를 강화하든지 M&A를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 그거를 대놓고 물어봐. 야, 차라리 너 M&A 하지, 10조짜리로 이거 이랬으면 훨씬 경쟁력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현대차 너희 어떻게 생각해? 이거 부동산 너네 회사에 얼마나 도움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회사와 투자자 사이에 어떤 그 입장 차가 있고 생각 차이가 있는 거 잘 안다. 근데 한전 부지
이미 사버렸다. 이미 사버렸다. 맞네요. 이미 샀으니까 어쩌겠어요. 이미 샀다. 어.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요 한 점 부지를 가지고 브랜드 가치를,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신에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축비 많이 들어가는 부분, 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돈을 막 쏟아 부어야 되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 사례를 보면 상장사가 투자자들이랑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정말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진짜 주가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